예,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.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두 번째 소환을 앞두고요.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. 오촌 조카 정경심 교수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.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동생에 대해 언급한 목소리부터 듣고 이 소식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저희 선친께서 운동학원을 인수했습니다만 그 운영이나 관리에 거의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.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제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. 저희 동생은 학교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있었던 소식으로 좀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6개,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넘겨질 때 혐의가 3개가 추가됐었는데 그렇습니다. 6개 동일하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조 전 장관 동생은. 일단 뭐 영장 실질심사 할 때 그때 적용됐던 혐의가 이제 그대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.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. 주로 이제 그 조국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웅동학원 관련된 혐의가 준대요. 특히 이제 웅동학원에 이제 허위 소송을 한 경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특경법상 이제 배임이나 강제 집행 면탈인데요. 이게 이제 웅동학원 관련돼서 사실 예전에 웅동학원의 그 건설을 맡았던 이제 하청업체도 하기도 했고 또 사무국장도 역임을 했습니다. 근데 웅동학원 이 과정에서 한 100억 원대의 손실을 캠코라는 데 줬다는 혐의가 받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웅동중학교에 교사 채용할 때 비리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웅동학원의 영어와 사회교사를 채용하는데 미리 시험지의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2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. 또 이걸 중개한 사람들한테 나중에 혐의가 밝혀지니까 한 300여만 원을 주면서 해외 도피시킨 혐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습니다. 특히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조 장관 동생 같은 경우는 웅동학 관련된 6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. 그런데 화면 같이 보실게요. 그러니까 위장소송과 채용불이 혐의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 넘겨질 때 김태현 변호사님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조 전 장관의 모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장 소송과 웅동학 관련된 관련이 있으니까 공소장에 있는가 없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없었습니다.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모친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범행에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본 건 아니겠어요? 어차피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친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에 적시를 안 한 것 같고 모친은 지금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모친을 조사했습니다라는 어떤 보도나 검찰 발표가 없는 걸로 봐서 모친이 이제 조사 안 한 거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사안에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웬만한 조사는 다 했을 텐데 모친을 만약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뭐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봐주기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모친의 역할은 크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봤을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위장 취업 청탁 이런 부분들도 모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를 당시에 담당했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조모 씨가 주도적으로 행사했다. 예를 들어서 모친이 당시 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국 전 장관 동생 사무국장 아니겠습니까? 실제로 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실무 총책임자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선에서 거의 다 알아서 본인이 다 처리한 거다라고 보면 검찰이 보면 굳이 당시 이사장이었던 모친을 소환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 사무국장이었던 동생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없으니 그러니 아마 모친도 조사하지 않고 모친의 이름은 공소장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조 전 장관 어머니를 검찰이 부를 가능성은 별로 없고 조 전 장관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네요. 그래서. 제가 봤을 때는 조 전 장관의 혐의하고 모친이 연관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. 굳이 얘기하자면 그 모친이 연관돼 있는 부분은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그 채용 비리 이 부분에 좀 연관이 있는 걸로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에서도 이름이 빠지고 그랬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의 모친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소환 조사해서 피의자를 입건해서 뭐 기소하고 이럴 가능성은 이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김태현 변호사 하나 더요.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. 과거에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이 빠져 있을 때 이게 공범 여부를 감추기 위한 검찰의 전략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조 전 장관 동생 공소장에 예를 들어 형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면 이것 또한 뭐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냐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상관으로는
조 전 장관의 동생의 웅동학원 비리와 조 전 장관 자체는 저는 직접적 연관 없다고 봅니다. 조 전 장관의 연관이 있는 것은 정경심 교수, 그러니까 입시부정, 사모펀드에서 더 나가면 뇌물 문제도 좀 있어요. 그 다음에 증거 위조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많은 관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나중에 조종 장관을 기소를 하면 아마 정경심 교수의 기존 공소장을 다시 한번 공소장 변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.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동생이 받고 있었던 그 웅동학원 관련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 전 장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까지 뭐 수사에 칼이 미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. 조 전 장관은 아마 동생보다는 부인과의 공범 관계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오늘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구속 전부터요, 허리 디스크를 호소했었는데 최근에는 구치소에서 우울증 탓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구속 심사 때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? 네, 좀 한편입니다. 뭐 어떻게 말을 하셨는지.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혹시 뭐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?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.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았어요. 당시 구속 심사 때도 건강을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, 게다가 김상현 평론가 우울증, 신경안정제, 폐소공포증, 구치소에서 이런 질환들을 앓고 있답니다. 네네. 근데 이제 뭐 다 논란이 좀 있어요. 본인이 그걸 갖다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데, 그 구속영장 심사할 때도 사실 그때 뭐 진단서가 좀 명확하게 제출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입증해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, 지금도 상황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저게 맞을까? 과거에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심이 갈 거라고 저는 봐요. 근데 또 하나의 의심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검찰 개혁의 그 지지층, 조국 전 장관 지지층의 목소리 굉장히 크고, 검찰에 대해서 여권이나 청와대 압박이 지금 큰 상황이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조금 환경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의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, 저게. 장혜철 평론가님, 김상현 평론가의 지적처럼 왜 그 부분이 좀 도드라지냐면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.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. 우선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는 구속 수감 이후 6번 조사받았습니다. 하지만 2번에서 3번 정도는 건강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. 지난 15일 조사 같은 경우도 조사 도중에 건강이 안 좋다 호소해서 조사가 중단되었죠. 사실상 구속 수감 상태이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셈인데, 정경심 교수와 어느 정도는 비슷한 태도를 보여줘요. 여기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 아프다는데 뭐라 하는 게 아니라, 일반 국민이었다면 이 정도의 아픔을 이유로 해서 어떤 병의원 진단서 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게 이렇게 불출석하거나 중간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. 이것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가 아니냐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나아가서는 건강을 이유로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런 부분 역시나 일반 사람들은 참 꿈꾸기 힘든 그러한 행태를 구속이 된 상태에서 마저도 이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. 검찰 같은 경우도 구속을 막상 시켜놓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직계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정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비판도 있다는 것을 좀 의식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. 김태현 변호사님, 보석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일 정도의 사유는 되는 거예요? 아니요. 안 될 거예요, 보석. 가능성 지극히 낮죠. 보석, 그러니까 아픈 거 얘기하는데 저 정도, 글쎄 모르겠습니다. 그 개인의 몸의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어렵으나, 뭐 허리 디스크, 목, 그 다음에 뭐 우울증, 폐쇄공포증, 이거 사실은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전국 구치소에 수감된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거든요. 그 정도 질병으로 보석 허가해주면요, 구치소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. 대부분 다 나오지. 말씀드린 보석이 제일 많이 되는 사유는 뭐냐면, 피해자가 있는 범죄, 피해자 합의. 예를 들어 구속될 당시엔 합의가 안 됐는데 구속되고 나서 합의를 받다. 전액 피해액을 변제했다. 그럼 바로 나옵니다. 그럼 보석이에요. 근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또는 결코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 자백하고 뭐 이러면 조금 사정 변경이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니잖아요. 일관되게 부인이잖아요.
그러니까 구속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변한 게 없어요. 그래서 보석은 아마 기각될 거고 기각될 확률이 99.9%라고 저는 보고 예. 이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보석 허가한 거 보시면 그때는 구속기가 6개월 내에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될 정도로 사건의 양이 방대해서 그래서 구속기가 만료시키고 자유롭게 풀어주더니 한 달 전쯤에 조건 붙여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.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사건이 그 정도 6개월 안에 알겠습니다. 끝나지 못할 정도 양이냐? 결코 아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안 될 겁니다. 오늘 6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국 전 장관 소식,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움직이는 소식으로 첫 번째 이슈 준비해봤습니다.